안녕하십니까, 크리스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한동안 참 그 유튜브를 계속 올리다가 혹시나 잊혀질까 다시 한번 또 오늘 비가 오는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잠깐이나마 또 인사드리려고 새해 또 처음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띄워봅니다. 그동안 뭐하고 지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뭐 굉장히 좀 부동산 거래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집도 건축도 많이 이렇게 인테리어도 많이 좀 했습니다. 알다 보니까 사람이 안 보일 때 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성장돼서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라스베가스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키친 앤 베스 그 컨벤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화수목 이렇게 3일인가 하는 거였는데, 저는 마지막 날만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왔습니다. 한 8시간 동안 거기서 컨벤션 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을 구경하고, 이렇게 보면 집에 대한 비즈니스는 무궁무진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집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 인테리어도 좀 하고 뭘 좀 하다 보니까 제가 건축 자격증이 있습니다. 부동산 브로커도 하지만 건축 자격증도 있어서 재미있어서 그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아이디어를 좀 얻고 그 2024년 트렌드도 좀 볼 겸 해서 갔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그 전시도 하고 구경도 하고, 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느끼니까 굉장히 저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거 하나로도 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가서 보니까 요즘 2024년도 요즘에 그 인테리어에 대한 트렌드는 그 우든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드가 물에 약하고, 그러니까 우드와 비슷한 재질에 있는 아이템들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캐비넷, 카운터탑, 파시트, 욕실에 관련된 모든 것들 그만 해요. 다들 그만 한데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 거기서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근데 조금씩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보면은 뭐 때문에 그런가 보면은 매니팩처가 자기의 물건을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소비자가 필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곳들이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관심들도 많이 가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기를, 그래, 손님들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했어요. 고치는 것도, 인테리어도. 보면,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잘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본인 집을 만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색상,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 놓고, 우리 보러 이걸 좋아해야 돼. 이런 식이에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도 오히려 좀 많은 얘기와 그걸로 풀어가면서 손님이 진짜 원하는 것들을 이제 맞춰가고, 이제 트렌드도 좀 맞춰가고, 너무 유행이 앞서가면은 유행이 지나고 나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서 이제 할 수 있는, 하여튼간 되게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갔다 저녁에 또 몸은 좀 피곤했지만 그래도 갔다 오는 동안도 좀 좋았고 그랬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그런 컨벤션, 좋은 컨벤션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아시는 부동산 선생님들한테도 몇 분한테도 내년에는 한번 같이 다 가보자 이랬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가서 구경하고, 이게 자신을 눈을 좀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렇게, 저도 제가 이렇게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추측하고, 이코노미스트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손님들이 믿으면 그만이고 아니면 또 아니니까, 저도 신문 지상에 나오는, certified information을 갖고 또 전해드리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봄 주택 가격은 평균 이상 좀 상승할 것 같다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매물 부족 탓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자율이 내려오다가 12월 달까지 한참 오르다가 6.25 막 6%까지 내려가다가
이제 다시 또 6.75 조금 올랐어요. 주식시장이 뜨거우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좀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지는 게 아닌가 해서 내리던 이자율이 다시 좀 반등한 것 같아요. 그건 뭐 둘째치고 사는 집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비싸나 싸나 들어가서 사는 거는 뭐 사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집을 가서 마음에 드는 집을 사셔서 들어가셔서 사시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4월부터 최대 15만 불 드림4 올 2차 접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저번에 했을 때 3억 달러 펀드가 뭐 그냥 11일 만에 고갈돼 버렸죠. 그때 뭐 리미트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2억 5천만 달러의 버짓을 갖고 최대 15만 불씩 1670분에게 이 기회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자금 주택 가격은 감정가의 20% 또는 그 15만 불, 뭐 둘 중에 하나, 뭐 맞는 가격을 하나, 15만 불 밑으로 뭐 해도 되고, 뭐, 주택 가격 20%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건 나쁘지 않은, 조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서 이제 다운페이를 하면서, 그렇다고 다운페이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다운페이가 적게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찬스인 것 같습니다. 뭐 better than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뭐 5% 뿐이 없다.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지원해서 얻어낼 수 있다면은, 근데 그때 되면 이거가 되면은 또 그때 되면 또 집들이 조금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택 부족이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승인이 나고 나서부터는 승인은 어디서 받냐면은 이 나라에서 정한 해당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 승인 받고 60일 안에 에스크로를 오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받아서 또 60일 안에 사야 되니까 또 이제 집들이 또 그때는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한 관련이 없다면은 뭐 미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제한사항은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15만 불, 오렌지 카운티는 20만 불, 샌디에고는 18만 불, 리버사이드는 14만 불, 인컴 리미트가 있어요. OC에 사시는 분들은 20만 불이 넘어가면은 안 돼요. 이 자격 조건이. 뭐, 그리고 또 LA는 15만 불 정도 되시면 안 되니까, 그것도 좀 잘 참고하시고, 젊은 친구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또 이것도, 부모가 무주택 1세대, 부모까지도 집이 없어야 돼. 이건 뭐 개똥 같은 얘기인데,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자녀가 이거 접근이 안 된다. 좀 말이 안 되죠. 뭐,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인데, 부모가 집이 있으면 자녀는 이 자격 조건에서 아예 아웃이고, 7년 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거주 목적이 된다. 뭐, 그리고 이사하고 나서 5년 동안 팔 수 없다. 그리고 집을 팔았을 때는 그 돈을 15만 불을 다시 20%를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뭐 또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사셔서 오래 사실 분들은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나서 그걸 하시기 전에는 또 무슨 교육 같은 걸 좀 들으셔야 돼요.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4월 달에서부터 이제 All for One이라는 15만 불 또는 집값의 20%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나오고, 그리고 최대 15만 달러까지 뭐 지원해주고 20%. 그 신청 자격은 부모가 무주택 소유자여야 되고, 1세대가. 그리고 7년 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되고, 그리고 거주 목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인컴도,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20만 불, LA 카운티는 15만 불, 그 이상을 넘으면 이 자격 조건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뭐 오렌지 OC 사면서 한 17만 불, 18만 불 부부가 번다면은 뭐 15만 불 누가 지원해 준다는데 당연히 해야죠. 이런 거 하셔서, 그리고 다운이 내가 5%는 최소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15만 불 받아서 하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부담이 돼요. 나도 좀 모으고 있고 거기에다 보태서 이렇게 해야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걸 하겠다 그러면은 돼도 걱정이에요. 그리고 집이 이게 당첨이 되더라도, 허가가 되더라도, 근데 허가는 그 대출 기관들 중에서 어프로브 받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이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뭐 교육센터들이 있다고 해요. 뭐 특히 뭐 한국 뭐 교육센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거는 살펴보시고 주변에 그 론 하시는 분들과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집을 줄여서 갈까 어떻게 할까 막 뭐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4,000 스퀘어피트에 두 노인네만 덩그러니 있으면 그거 참 이상해요. 그것도 뭐 돈 있으신 분들 상관없어요. 뭐 그렇게 즐기시고 그렇게 보여주기 좋아하시고 사람들이 와도. 근데 내가 그거를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거를 옮겼는데, 좀 작은 집으로 옮겼는데,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옛날에 뭐 4,000 스퀘어피트 살았는데 2,000 스퀘어피트 어떻게 작냐. 4,000 스퀘어피트 살아도 쓸 수 있는 공간은 1,000 스퀘어피트도 안 될걸요. 내가 알기로는. 나머지는 다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정리도 안 되고 그냥 그럴걸요, 아마. 뭐 청소하기도 힘들고 뭐 메이드가 와서 해주시고만 다 그러신다면 뭐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큰 집보다는 나이가 드시면 좀 줄여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장님 뭐 가세가 기울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만나시는 게 좋고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했던 사람들을 그걸 굳이 뭐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있나는 생각도 들고, 자기 편한 대로 사시면 되죠. 근데 3,000 스퀘어피트, 4,000 스퀘어피트, 뭐 어떤 분한테는 작은 집일 수도 있지만 노인 두 분이 뭐 어르신 두 분이 살기에는 큰 집이에요. 그런 집에서 뭐 주말에 뭐 애들이 놀러 온다 뭐 온다 그것 때문에 뭐 이런 데 사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 하여튼 그거는 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줄여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따라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뭐 사고 파신 경우가 많으신데, 사고 파실 때 뭐 다른 부동산들도 많이 만나보시고, 뭐 아시는 분들 만나보시고, 저도 한번 기회를 주시면 만나주시면 하여튼 또 저도 좋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나중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